반갑습니다. 당신의 수능 웨이메이커 칸 선생입니다. 자, 오늘 시험 보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았어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달려오느라고 사실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셨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험 보고 나서 벌써 꽤 시간이 흘렀고요. 이 정도 휴식을 하셨으면 이제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달려가야 될 때예요. 자, 이 얘기를 왜 제가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을 보면서 많은 감정들이 들으셨을 거고요. 많은 생각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 생각들이 들었을 때 결론은 뭐냐면 수능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고민들이 있고 어려운 감정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건 누구보다 빠르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완벽하고 객관적으로 정리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죠. 자, 충분히 쉬셨습니다. 이제 다시 힘을 내시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한번 저랑 가볍게 또 간단하고 정확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죠. 근데 일단은 제가 시험이 끝나자마자 DM이 오고 연락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력질주를 듣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는 얘기였어요. 전력질주에서 우리가 약점, 독해 유형만 보더라도 약점 유형을 저희 각각 3개씩 했단 말이에요. 그럼 대체로 피드백이 일단 그거는 너무 쉽게 풀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전 대비를 또 3회씩 하고 서킷까지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영어를 풀 때 부담감이 덜 했다. 그래서 영어는 왠지 모르겠는데 문제도 되게 잘 풀었고 굉장히 좀 편하게 잘 맞을 수 있었다라는 피드백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가 하라는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오고 준비하면 일단 잘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것만 가지고도 제가 해드리는 이야기들과 제가 해드리는 강의들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건 입증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3월 학평이 끝나고 나서 모두가 그 어려운 시험 때문에 좌절해 있는 상황에서 제가 3월 총평을 하면서 딱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 3월 시험을 보고서 이제는 시험이 어떻게 나와야 되니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니 그런 이상한 소리들 제발 듣지 마시고 정말 이거는 피지컬에 대한 기준만 제시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점검하시면서 평가원의 코드대로만 따라와라. 그리고 제가 그때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면 전력질주라고 말은 안 했지만 전력질주 컨텐츠를 통해서 6평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6평을 딱 깠을 때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었냐면 전반적으로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난이도는 말고 그건 당연히 어려웠을 거니까 그거 말고 제가 전문가로서 객관적으로 알려드리는 얘기를 들어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피지컬적인 수준, 영어의 수준은 3월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극복이 안 된 친구들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얘기했던 대로 문제가 출제되는 원리나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의 평가원이 가지고 있었던 로직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크게 낯설거나 어려운 부분들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번 6평의 영어 난이도는 많이 봐야 중상이고 중 정도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그냥 제 주관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데이터로도 이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수능이고요. 올해 3월 학평이었고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는 오답률 순위예요. 자, 그럼 오답률이 어법이다 빈칸이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이 틀렸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퍼센트를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수능 같은 경우에 작년에 1, 2위가 68% 정도였고요. 3월 학평 때는 둘 다 70%가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현재 지금까지 올라오는 퍼센트를 봤을 때 66, 64니까 3월보다 현저하게 쉬웠다고 보실 수 있고 작년 수능보다도 난이도가 쉬웠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이건 이제 제 주관이 아니라 숫자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인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뭘 하셔야 되느냐? 그래서 이 시험이 쉬웠다 어려웠다를 떠나서 나는 이 시험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결과를 맞이했고 이 결과를 토대로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죠.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라 이제 더 건조하고 객관적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오늘 시험을 보고 어려웠다라고 느꼈던 부분들을 정확히 뭐 때문에 어려웠었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딱 4가지로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필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 때문에 어려웠는지 본인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3월 학평이 끝나고 봐서 제가 딱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 문제의 출제 원리 다 필요 없고 피지컬은 이게 맞다였습니다.
그래서 피지컬은 이렇게 채워야 된다고 했는데 그 가장 중요한 로직이 어떤 거였냐면 문장이 굉장히 길고 복잡하다였어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을 오늘 보셨습니다. 자, 23번 주제를 묻는 문제였는데요. 이게 실제 배열 그대로 가지고 온 거고요. 문장들을 보면 한 문장이 5줄, 5줄, 5줄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길이감이 있는 문장들 내가 읽으면서 막히지 않고 해석을 잘 할 수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문제도 볼게요. 빈칸 문제였죠. 32번인데요. 역시 한 지문이지만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으로 끝나요. 다 굉장히 5줄, 6줄씩 올라가는 그런 지문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기도 전에 그냥 문장을 해석하다가 다 말리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점검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나의 해석 실력이 지금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가? 이 정도 문장을 보고도 나는 정확하게 읽어가면서 해석을 할 수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점검하셔야 되는 건 1번으로 뭐였다? 나의 문장에 대한 해석력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까지 반드시 끌어올려야 된다고 했었냐면은 신텍스 이센셜 수준까지 끌어올리라고 했어요.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신텍스 어디까지 해야 된다? 이센셜까지는 하셔야 된다. 자, 이게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요. 저는 이센셜까지 다 마스터했고 이 정도 문장 해석하는 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해석이 다 됐으면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었느냐?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가냐? 여기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해석을 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석을 해서 갖고 왔어요. 23번 문제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문화심리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의 상당한 연구는 특정한 감정의 표현을 이끌어내는 사회적 상황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들이 감정을 묘사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단어와 개념에서도 실제로 크고 때로는 놀라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예요. 이 문장을 이 정도 속도로, 이 정도 해석으로 딱 깔끔하게 하면 정말 해석의 끝판왕이죠. 근데 이렇게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냐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한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문장을 읽으면 또 어떻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감정을 중심적이고 신경적으로 구현된 상태로 생각한다면 그 데이터는 사실 다양한 문화가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는 또 않는데요. 이걸 읽고서 이 지문의 내용이 이해가 되는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해석을 잘 했어도 결국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었어야 되냐? 이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읽고 그 자리에서 이해하지 못할 거라면 결국 지문 내에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들을 찾아가는 능력들을 반드시 기르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문 안에도 주제가 있고 부연 설명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소위 독해력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문에 대한 독해력이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독해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키웠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오케이, 그래, 이 말들 너무 어려워. 근데 결국은 읽으니까 어디가 중요한 걸 알 수 있냐면 여기가 중요한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정 상태 자체는 문화 전반에 걸쳐 꽤 변함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이래 이런 이상한 말들을 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메시지는 뭐냐면 감정 상태라고 하는 건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이것만 캐치하면 되는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였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건 해석력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지문 안에서 내가 어떤 메시지들을 가지고 가서 문제를 풀 것인가, 그걸 독해내는 능력을 반드시 기르셔야 되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셨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고논 끝 강의를 반드시 수강을 하시고 마스터를 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을 다 가졌고 지문을 이해해서 중요한 부분을 찾아가는 능력도 다 가졌어요. 자, 그런 친구들도 근데 여전히 어떤 문제들을 갖고 계셨을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문제를 읽고 지문을 읽고 내용을 파악해서 답을 고르려고 했는데 답이 보인다 안 보인다? 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1번, 2번이 아닌 건 알겠어. 근데 3번이랑 4번이 둘 다 똑같은 말인 것 같고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야. 이 상황을 한 번이라도 마주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실제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한다라고 느끼는 이번에 함의추론 문제를 가지고 와봤어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 밑줄을 친 부분에 대해서 지문을 통해서 찾아가지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지문을 쭉 읽으면서 어느 정도 내용 정리가 됐을 거고 주제를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는 건 어떤 게 되는 거냐면 이 부분을 선지를 쭉 봤을 때 5번을 고르면 딱 맞는 거였어요. 근데 5번 선지가 뭐냐면 굉장히 공정하고 그러니까 왜곡되지 않고 객관적인 관점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죠.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걸 뭘 골라서 틀렸냐면 1번을 고르고 틀린 겁니다. 지금 1번은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현실에 대한 인지죠. 근데 주관적인 관점에서 영향을 받는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골랐어요. 그럼 지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아예 반대로 이해한 것이냐? 이건 객관적이고 얘는 주관적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문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이거는 주관적인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왜 틀린 거예요? 여기를 잘 보셔야죠. 밑줄 친 부분 앞에 뭐가 있어요? 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이 맞다 아니다? 그 부분이 아닌 걸 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만 하면은 여기서 subjective view를 골라야 되지만 실제 정답은 그걸 뒤집어서 objective view를 골랐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어 실력이 있고 지문을 보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함정이 어디서 파는지를 모르면 알고도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얘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33번 빈칸도 마찬가지죠. 얘는 가볍게만 보여드리면 결국 빈칸에 들어갈 말을 지문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뭐냐면 여기도 빈칸에 rather than이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 지문에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중심적 메시지가 아니라 필자가 이건 아니야, 이거 대신해라고 했던 부분이니까 아니다라고 했던 부분을 정답으로 고르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얘도 결국 정답은 2번을 골라야 했지만 여러분들도 1번, 얘는 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있어야 되지만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데이터를 봤을 때는 3번 같은 경우도 많이 고르는 거예요. 3번은 왜 고르느냐? 여기 encounter가 있거든요. 근데 encounter가 어딨냐면 여기 if encountered 있어요. 이거 보고 고르는 거죠. 이 영역은 만약에 이렇게 고른 친구들은 앞에 2개 해석이 안 되고 독해 능력이 없는 것이고요. 나는 어느 정도 읽었는데 1번이 너무 맞는 것 같아서 1번을 골랐다 하시면 지문에 대한 이해력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실제로 평가원이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는지를 잘 이해했다 못했다? 못했다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건 뭐냐? 우리는 출제 원리, 출제 코드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고도끝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배웠던 거죠. 됐죠? 그러면 사실 고도끝 강의를 들으면 전 문항, 전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원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배웠단 말이죠. 그럼 사실 이것까지도 다 배운 친구들은 실질적으로 문제의 함정에 낚이지 않고 잘 풀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저는 어느 정도 영어도 되고 지문을 이해하는 능력도 있고 그런 다음에 문제를 푸는 방법도 알아요. 근데 오늘 갑자기 10분 남았대요. 갑자기 5분 남았대요. 그래서 시간이 모자라서 문제를 못 풀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하셨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적용하는 부분들을 하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그 얘기들을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대, no, 어디 가서 rather than, 그리고 앞에서도 no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빠르게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거였어요. 정확하게 반대를 골라가지고 정답을 풀면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원리들을 모르니까 오래 걸리고 고민하다가 시간이 모자라게 되는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그럼 그걸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3개년 동안 기출의 빈칸의 문제의 선택지를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결국은 그 빈칸 부분에서, 밑줄 친 부분에서 부정어를 하나 넣음으로써 내가 고른 정답이 아예 반대 보기가 되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출제하는 케이스가 59%가 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대세예요? 아니에요? 대세죠. 근데 이걸 모르니까 다른 거에서 계속 고민하고 시간이 오래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뭐라고 되냐면 올해예요. 올해 문제를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31번 4개, 오답 4개 중에 3개 반대였고요. 32번은 무려 4개가 다 반대였어요. 33번은 반대, 무관 반대, 34번도 반대가 하나씩 들어가 있었죠. 그럼 가장 극대화로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얘겠네요. 그럼 얘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려웠다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세한 얘기는 해설 강의에서 해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어떤 해석력이 부족하고 지문의 독해력이 부족하고 문제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좀 부족하고 했었더라도, 그래서 여기서 답을 잘 못 고른다라고 했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4번을 제외한, 정답인 4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무슨 얘기였냐면 똑같은 얘기였다라는 거예요. 실제 정답이 뭐였냐면은 내부를 보는 거, 그 글의 내부만 가지고 해결하는 걸 골랐어야 되는데 1번도 외부를 포함시켰죠. 2번도 세상이니까 외부를 포함시켰고요. 3번도 역사적인 현실이니까 내부, 글 자체가 아니라 역사적인 자료, 외부의 것을 포함시켰고요. 5번도 문화적인 것을 포함시켰으니까 다 반대 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문제 푸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것이다? 여기서 제가 일단 3가지로 얘기해 드린 거가 베이스로 따다닥 맞춰져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시간 내에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돼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결국엔 시간이 부족했다고요. 근데 그것마저도 여러분들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실전 감각을 끌어올려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동안에 뭘 할 수 있었냐면은 서킷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2주간 한 번씩 했었던 거죠. 여기서 서킷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전 감각을 기를 수 있었다. 이 부분입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이미 결론은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이미 우리가 다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다, 안 가지고 있었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시험을 보니까 이걸 해야 돼가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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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들음으로써 준비를 해놓으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했을 때, 아, 나는 3학년이 되어서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사실 여기에 그렇게까지 집중을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기회에 반성하시고 빠르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부분들을 채우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맞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 됐을 때 이걸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와, 난 지금 신텍스 이센셜 겨우 시작했는데 언제 이거랑 이것까지 다 하지? 지금 수능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걸 다 하지? 난 못할 것 같은데, 아, 영어는 너무 힘든데, 테스트도 너무 빡센데, 혹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시험을 본 결과의 대답이 이런 말이 나올까 봐 걱정인 겁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래도 뒷말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알겠죠? 뒷말까지는 차마 하지 않을게.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영어 시험을 오늘 좀 못 봤다고 해가지고 쭈글쭈글 해져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영어가 중요해 라고 말을 해봤자 아무도 안 듣겠죠. 근데 우리한테는 객관적인 팩트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이미 여러분들이 2주 전에 들었던 입시 설명이었어요. 입시 설명이 여러분 당연히 다 들으셨을 것이고 거기서 뭐가 중요한지 다 아셨을 겁니다. 제가 간략하게만 다시 짚어드릴게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갈 수 있는 큰 방안은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종합이 있고 논술이랑 수능이 있어요. 자, 근데 어차피 논술 준비는 수능 준비랑 동일하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것이고 수능은 수능을 잘 보면 되는 거니까 얘는 별로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것 중에 교과가 있고 종합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1학기 기말고사나 겨우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도 거의 끝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보더라도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은 이미 고정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학생부도 지금은 정리하는 시간이지 뭔가 새로 채울 수 있는 시간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이미 내신과 생기부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내신 점수와 생기부의 상태를 가지고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는 수준이 되느냐? 그게 돼서 저는 수능을 안 봐도 됩니다 하면 이 영상도 안 보고 있겠죠. 이 영상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수능을 잘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수능을 잘 봐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서 아무래도 부족함을 느끼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수능에 대해서 뭔가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가당해요, 안 가당해요? 가당하지 않죠. 무조건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수능 최저를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수준에서 갈 수 있는 학교의 그레이드보다 더 업그레이드를 반드시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건 당연한 얘기고 이거를 안 하시면 지금부터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그냥 지금부터 놀겠다는 얘기잖아. 근데 말은 그렇게 못하잖아, 차마.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아무래도 소리가 나오는 거죠. 절대로 그러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부터 우리는 팩트로서 확실하게 뭘 맞춰야 돼? 수능 최저를 준비해서 아니면 논술 수능이면 당연히 수능을 잘 봐야 되니까 수능을 끝까지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데이터를 보도록 할게요. 이건데 국어, 수학, 영어에 작년도 수능 가지고서 한번 1등급, 2등급이 몇 퍼센트가 나왔나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당연히 국어, 수학은 상대평가니까 4%에서 1등급 끊기고요. 2등급은 누적 11% 정도에서 끊기게 됩니다. 됐죠? 자, 근데 영어는 재밌는 게 있어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1등급은 90점만 넘으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6.25%까지 1등급이 나오고요. 2등급은 무려 27.89%가 나왔어요. 그럼 얘는 여러분들 숫자가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별거 아니다? 절대 아니죠. 1등급들이 가야 하는 최상위권 학교는 뭐예요? 0.1% 가지고도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결리는 거예요. 그리고 2등급, 3등급부터는 2.5배씩 올라가니까 완전 큰 차이죠. 그럼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숫자로 보면 어느 정도가 나오냐? 이 정도가 나와요. 누적으로 2등급까지 5만 명이고요. 수학이 지금 5만 명이에요. 영어는 12만 명으로 가죠.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느끼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공부하고 동일하게 노력을 했을 때 아웃풋은 어디가 제일 훌륭한 거예요? 얘가 제일 훌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미 국어와 수학을 오늘 보고 오셨잖아요. 난이도가 어때요? 체감 난이도가? 영어랑은 비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직전에 보고 왔을 때는 영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1등급, 오답률 탑 1도 한 60%대였죠. 근데 국어는 막 88%, 수학은 막 98%, 막 이런 굉장한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도 공부할 때 어떻다? 객관적으로 영어가 더 쉬운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험에서는 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만나기 싫어하는 N수생 선배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오늘 기사 발표를 봤더니 역대급이에요. N수생만 7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물론 그 7만 명 중에 전부가 다 상위권은 아니겠지만 대체로 다 상위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2등급은 이미 넘어가네요. 그쵸? 이미 N수생이 2등급까지 다 먹고 3등급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오늘 등급 컷을 보면서 느끼셨을 거라고요. 국어수학 폭망이죠. 그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런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문과, 이과 나눠봤을 때 문과, 수학 완전 전멸이죠. 이과도 국어 전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수학도 이과라고 해도 어차피 진짜 탑 클래스 아이들만 1등급 겨우 나오고 나머지는 3등급부터 시작이라고요. 그럼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맞이했는데 수능 때도 이렇다 안 그렇다? 수능 때도 그럴 것이다. 재수생이 더 들어오면 더 들어왔지 덜 들어오진 않으니까.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입시 상황을 봤을 때 내 등급을 올리려면 최저를 맞춰야 돼. 근데 최저를 맞추려고 봤더니 국어 수학으로는 맞출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요. 무조건 뭘로 맞춰야 돼요? 영어를 2등급, 최소 3등급 정도 맞춰줘야 2합 5, 거의 최상위권이죠. 2합 5에서도 수학 5, 3 나와도 그래도 3, 국어 3, 영어 요 정도 해가지고 맞출 수 있게 되는 거.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경기권 안에서 최상위권 학교를 간다고 하더라도 3합 11, 12, 13 정도인데 지금 5, 6 하면 겨우 간당간당 걸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때 영어가 2등급 나오면 그냥 딱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뭐 내 상태가 어떻고 잘 봐야 되고 대학을 잘 가야지 수준이 아니고 입시가 보여주고 있는 정확한 팩트를 통해서 비춰보면 여러분들이 뭘 하는 게 가장 유리한지는 그냥 딱 답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가장 빨리 나와서 영어에 대해서 해결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더 이상 묻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셨을 겁니다. 영어는 반드시 최저를 맞춰야 돼, 안 맞춰야 돼? 맞춰주셔야 돼요. 정시로 가더라도 당연히 2등급 이상 이제 목표를 하고 달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좋습니다, 쌤.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요. 솔직히 이거 지금 너무 빡센 것 같아요. 시간이 이제 180일? 이제 곧 있으면 100일 깨지고 70일 깨질 건데 이거 다 듣는 게 너무 힘듭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냥 됐어, 그냥 해. 라고 할 거면 나오지 않았겠죠. 중요한 건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그 가이드를 똑같이 해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다 필요 없고 90.98% 선배들이 작년에 수능 등급이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90.98%면요. 10명 중에 1명이 안 되는 거죠. 0.1%인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죠? 10명 중에 1명도 등급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영어가. 그럼 이 선배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부터 공부를 했거든요. 그럼 그 방법을 여러분도 사용하시면 똑같이 우리도 잘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죠? 그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할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요.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시간대로 타임라인대로 플랜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내신 대비 하시는 친구들 내신 대비 해야죠.
방어해야 되니까 인정합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고 안 할게요. 하실 거면 최대한 열심히 해주세요. 대신에 내신이 끝나는 대로 여름방학이 전까지, 여름방학 되기 전까지 학교마다 다르니까 그때까지는 피지컬을 반드시 채우셔야 돼요. 그 피지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얘네가 되는 거예요. 얘네 세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채우시는 시간을 최대한 끌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들, 영어의 실력들을 가지고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키워드리는 기간을 가지셔야 되고 마지막에는 실전 극대화 기간을 가지셔야 되는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은요. 지금 만약에 내가 이미 극상위권이다. 내가 원하는 등급들이 모든 과목 통틀어서 다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친구들은 어차피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 뭐만 하시면 되냐면 실전력 극대화만 하시면 돼요. 내가 1등급이어도 오늘 시험을 봤더니 떨리긴 떨렸거든. 조금 말리는 문제 나오면 식은땀이 났거든. 그러니까 이 실전 감각을 극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도 지금부터 이걸 해야 돼요. 끝까지. 근데 그러기에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방법조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영어를 해석하는 부분도 아직 많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냅다 문제를 푼다고 성적이 올라간다? 그건 아니죠. 이건 마치 무슨 얘기랑 같냐면 수학 개념 강의를 오늘 들었어. 그리고 내일 수능을 보는데 다 맞추는 거야.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그냥 갈 수는 없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기술적으로 문제를 실전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실전을 위주로 실전에 대비해서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준비해야겠다 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테크닉 향상하는 기간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부분이죠.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부족하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작년 수능 때부터 3월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뭘 계속 강조했냐면 다 필요 없고 피지컬만 제발 키워놔라. 피지컬만 키워놓으면 내가 어떻게든 다 끌고 가서 성적 올리게 해줄게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제 끝났거든요. 근데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 조금이라도 더 채울 수 있도록 이 시간까지 달려주셔야 돼요. 선생님 저는 정시 파이터여가지고 내신 안 해도 된대요? 그럼 땡큐죠. 지금부터 이때까지 꼭 채우셔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뭘 하는 건지를 제가 딱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해드리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타임라인대로 한번 봅시다. 요거는 이제 다 쓰셨으니까 지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내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신 대비 해야 되니까 내신 커리큘럼이 다 있죠. 어차피 대부분 EBS로 하실 거고 내신이닷 강의는 이미 4월 달에 다 끝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대로만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문제 없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내신이 끝나자마자 피지컬을 키우셔야 되는데 이게 아까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해결책으로 써드렸던 신텍스와 고도끝, 고논끝이요. 그래서 신텍스는 이센셜 가지고 고도끝은 문제풀이 스킬에 대해서 평가원의 코드를 배우는 기간이고 고논끝은 독해력을 키우는 기간.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끌어당겨 오셔야 됩니다. 정말. 그런 다음에 이제는 뭘 하셔야 되냐? 이 부분들, 이 배워놓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막상 시험을 봤더니 또 긴장되고 떨려가지고 다 따로 놀아. 그럼 어차피 함께 모여야 해석을 바탕으로 독해를 하고 독해한 걸 바탕으로 문제를 적용해야 되는데 다 따로 놀아가지고 다 튕겨나가. 그럼 문제를 못 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모아주는 역할을 반드시 한 번은 해줘야 된다 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여러분들한테 준비해드린 게 A.Dot 파이널입니다. 그래서 A.Dot 파이널에 대해서 또 너무 막 다 쓰고 막 페이지 하면은 또 너무 과하니까 가볍게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얘기했던 게 다인데요.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를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번에 전력 질주를 하면서도 가장 좋았던 피드백이 뭐냐면 문제를 이렇게 푼다라는 걸 몰랐었어요. 근데 이렇게 푸니까 정말 잘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약점 유형만 제가 몇 가지를 알려드렸지만 사실은 전 유형을 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이 기간에 딱 10강에 끝내드릴 거예요. 10시간 동안 수능 영어, 독해 영역, 전 영역을 다 끝내드릴 겁니다. 그럼 그걸 배우면 그냥 다 되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랑 같이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뒤에는 30강을 적용하는 파트만 다 밀어놨어요. 양질의 문제로. 그럼 그것만 다 듣고 나면 여러분들 문제 어떻게 푸는지 다 알 수 있고 그리고 혼자 양치기 하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하니까 역시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완하면서 AS 받으면서 쭉 달리면 문제 푸는 거 전혀 지장 없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기대하셔야 되고 이미 저는 다 촬영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대만 하고 기다리시게 나면 시간 되자마자 딱 오픈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끝나는 시점이 이제 수능 D-23일입니다. 이제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았고 푸는 방법 적용도 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뭐만 해야 된다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실전 감각만 익히시면 돼요. 그 실전 감각은 내가 혼자서 편안한 상태에서 그냥 문제를 풀어본다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최대한 수능 시험장과 동일한 분위기와 공기와 그 다음에 문제 퀄리티와 환경을 다 조성하고 혼자 하지 말고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해보고 그 연습을 하셔야만 실전 감각은 올라가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최종 점검 파이널 모의고사를 20회를 합니다. 매일 일요일 빼고 학원에 와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시간 재고 문제 풀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수능 전날까지 보면 최소한 영어만큼은 여러분들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제가 말했죠.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따라오기만 하라고. 그럼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는 건 뭐냐면 오케이, 이제 남는 건 뭐냐, 어쨌든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 내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으니까 이때 어떻게든 해야겠다. 그럼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그래도 실전 감각이 제일 중요한 건 맞잖아요. 그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서킷이 계속 있는 거예요. 매주 할 겁니다. 이제 7월부터. 알겠죠? 지금까지 2주에 한 번이었죠? 이제 매주로 돌릴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 한 개도 비는 게 있다 없다? 단 한 개도 비는 게 없고 걱정할 거 없다. 자, 그럼 이게 어떤 느낌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서킷을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17 곱하기 45 하면 765문제예요. 됐죠? 그런 다음에 에이다 파이널만 가더라도요, 한 234문제 정도를 저랑 같이 풀게 돼요. 물론 워크북도 있어요. 워크북은 제외하고, 워크북은 제가 안 할 거고, 여러분이 혼자 하시는 거고, 내 워크북 포함 이 정도 문제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최종 점검 파이널 모의고사 가면 몇 문제야? 20 곱하기 45는 몇? 그래요, 900문제예요. 됐죠? 그럼 이것만 합치더라도 꽤 많은데 여러분들 이번에 6평 끝나고 제일 반응이 핫한 게 뭐라고요? 전력질주였다고요. 그럼 전력질주 9평 전에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당연히 하고 싶죠.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준비해야 하네요. 당연히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때 9평 전에 9평 평권을 대비하는 9평 전력질주를 할 거예요. 얘도 한 200문제 정도 저희가 좀 준비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건 딱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약점 유형을 다루는 건 6평 전까지가 끝이에요. 이때는 어차피 에이다 파이널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뭘 하셔야 되냐? 가장 여러분들이 이번에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시간 조절이 안 된다였죠. 갑자기 10분 남았대.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시간 조절을 해야 되지? 라는 게 결국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무도 못 하는데 제가 해드릴 겁니다. 같이 할 거예요. 됐죠? 진짜 유일무이한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고요. 이때 많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얘만 해도 200문제야? 그럼 이걸 다 합치면 몇 문제냐면요. 듣기 포함해서 2100문제예요. 문제 풀 때 죽겠죠? 근데 이런데도 과연 오르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제가 해결해야 될 궁금증은 딱 하나. 저거 풀 때 진짜 죽으면 어떡해요? 어떻게 해요? 저거 할 시간이 돼요? 다 돼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다가 얹어서 2100문제를 더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A단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다니면서 하고 있는 커리큘럼 수준이 있죠. 하루에 뭐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그 안에서 이걸 다 해드릴 건데 그때 하는 게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럼 겁먹을 거 있다 없다? 전혀 없죠. 하던 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 정도 제가 얘기했으면 이미 완벽하게 비는 거 하나도 없고 뭘 해야 되는지도 알려줬고 해줄 거라는 것도 알려줬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수능날 우리는 성적이 오른다 안 오른다? 오른다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컨텐츠가 있고요. 아무리 좋은 뭐 강의가 있고 뭐가 있고 하더라도요. 결국 그거 누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저는 어차피 다 하잖아요. 강의하면 제가 푸는 거지 여러분 푸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정확하게 매번 확인하면서 가셔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장 중요한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기 객관화가 뭐예요? 나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계속 파악하는 거죠. 나는 지금 이게 약하고 이게 안 되고 이건 잘하고 있다. 그래야 매번 계속 부족한 것들만 효율적으로 체크해 가면서 빌드업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에서 점검하는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뭘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단어랑 듣기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단어 외우는 거 귀찮잖아요. 그거부터 안 한다고. 강의는 하면 듣기만 해도 공부하는 느낌이 드니까 하는데 단어부터 무너지고 듣기부터 무너질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단어 자신 있어요? 듣기 자신 있어요? 혹시 이번에 듣기를 정말 2개 이상 틀린 친구들은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가셔야만 수능날 단어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듣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혼자 하시는 게 베스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어요. 혼자서는 이게 쉽지 않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한테 되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해야지 이거 안 하면 사람도 아니지 막 이러면서 제가 비난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너무 무책임한 사람 아닌가요? 그쵸? 그냥 잘난 척하고 여기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이게 맞고 이렇게 따라와야 되고 하면 올려줄게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자기 객관화는 스스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선생님하고 함께 하기 때문인 거예요. 매주 여러분들을 체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부족한 걸 알려주시고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 거의 실시간으로 맨날 무서울 정도로 체크해 주시잖아요. 그럼 이걸 따라오는데도 내가 내 객관화가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단어 소홀하면 바로 제 시험. 그쵸?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지금 여러분들의 담당 선생님을 반드시 의지하시고 담당 선생님과 긴밀하게 항상 소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를 체크하시고 부족한 걸 채워가셔야 돼요. 다만 언제까지 하셔야 된다? 잠깐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끝까지 하지 않으면 제일 중요한 시기에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랑 약속하셔야 되는 건 반드시 여러분들의 담당 선생님을 믿으시고 끝까지 계속 확인하면서 달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족한 점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왜? 컨텐츠는 아까 다 보여줬잖아. 부족한 거 있다 없다? 없어.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 따라오는 걸 선생님이 해주실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되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냐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그 고민들 있잖아요. 아, 이제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해서 될까? 막 이런 고민들이요.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래 보이잖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모든 학원이나 어른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쟤 뭐 지금 정신 차려가지고 공부한다고 하면 올라가겠냐? 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을 차리고 아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도 그냥 뭐 가이드 정도만 있지 끝까지 책임져 주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됐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들 1대1로 끝까지 관리하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체크하죠. 그리고 가장 좋은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수능 전날까지 다 가져가실 수 있도록 책임지는 곳은 정말 제가 자부하건대 대한민국의 A닷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믿고 선택한 이 과정들을요 끝까지 잘 따라오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든 이 자리에서 강의와 컨텐츠로 다 준비를 해놓을 거고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따라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다 케어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잘 볼 겁니다. 아셨나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다 했고요. 실질적으로 오늘 안 해드린 건 뭐냐면 구체적인 해설 강의만 안 해드렸어요. 이제 그것들은 저희가 이번에 오답률을 봤는데 오답률 탑10이 조금 불균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유형들이 있는데 그걸 다룰 수가 없다라는 걸 봤기 때문에 좀 더 필요한 유형들을 골라가지고 제가 해설 강의를 촬영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 바로 보시면 아 아까 그때 칸쌤이 얘기했던 게 다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구나. 다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그 이후로 계획 세우셔가지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었을 텐데 그래도 집중해서 들어주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만약에 휴식이 필요하다. 그럼 오늘까지는 쉬세요. 됐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다? 이미 레이스는 다시 시작된 겁니다.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의 부족한 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될지 계획 세우셔가지고 이제부터 끝까지 또 한번 전력 질주 해보도록 하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해설 강의에서 보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나요? 라이브가? 그럼 라이브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건 그거죠. 해설 강의 이제 그리고 이 총평에 대한 컨텐츠들 앞으로 유튜브에도 계속 올라온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채널은 아니고 이 채널이 잘 된다고 저한테 오는 건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채널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컨텐츠들을 많이 보시고 성적이 올라가면 그게 제 기쁨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계속해서 최근으로 업데이트되는 그런 영상들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지금 멘트는 유튜버 간접 체험을 좀 한 느낌이었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제 진짜로 이제 오프니까 레코드가 아니니까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6평을 보고 나서 마음이 어려운 친구들도 있고요. 이미 올라간 친구들은 막 DM이 오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지 만약에 소통이 필요하고 공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여러분들 담당 선생님하고 꼭 얘기하시고요. 저한테도 DM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빠르게 이 마음들을 정리하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이미 대비법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점수 꼭
빨리 담당 선생님한테 아직도 말씀 안 드렸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건 대비법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PT를 받는데 여러분들의 신체 상황이 공개가 되지 않으면 그 PT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뻔한 얘기, 열심히 운동하세요, 식단하세요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 현재 상태가 딱 정확히 공개가 되면 그때는 조금 부끄러울 수 있지만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세워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책임감보다도 권리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빠르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한테도 많은 DM 부탁드릴게요. 이미 하는 김에 그렇게 하고 오늘 잘 쉬시고 내일부터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강의에서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